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옆에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에 소슬대문을 높이 세운 기와집이 한 채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네 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성품이 대나무처럼 곱고 인자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슬아의 자식도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 그 적적한 넓은 집에는 대감을 모시는 하인들과 식솔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대감의 집에는 여러 하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분이라는 이름의 몸종은 유독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대감댁에 들어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여 안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꽃처럼 화려하게 예쁘지는 않았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끝이 야무져서 대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집안의 안녕을 빌었고 밤이 늦도록 바느질을 하거나 대감의 잠자리를 살피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주인과 집안을 위해 헌신하는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기만 했고 마을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집집마다 불이 꺼져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대감 역시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 약을 먹고 일찍 자리에 누웠고 하인들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행랑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코 고는 소리만 드문드문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적막한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행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덜 꺼진 불씨 하나가 밤새 부는 거친 바람을 타고 마른 장작더미로 옮겨 붙으면서 화마가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처럼 작았던 불씨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덩치를 키워 거대한 괴물처럼 변해버렸고 붉은 혀를 날름거하며 부엌의 나무 기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매캐한 냄새가 잠든 사람들의 코끝을 스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안채의 지붕까지 위협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누군가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하인들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평온하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기와장들이 열기를 이기지 못해 펑펑 터져 나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물을 길어 나르려 했지만 우물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거센 바람은 불길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늙은 집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께서 아직 안채에 계신다. 그 말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불길에 휩싸인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는 이미 불기둥이 천장을 뚫고 솟구치고 있었고 입구 쪽 마루는 무너져 내려 접근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평소 대감의 은혜를 입었다던 하인들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앞에서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칠 뿐
감히 그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분이가 나타나 우물가에 깨어놓은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솜이불 하나를 물통에 처박아 흠뻑 적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분이야. 미쳤느냐, 저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린다 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분이는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을 저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습니다. 비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고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기를 터주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솜이불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망설임 없이 맹렬한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채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숨을 턱 막아왔고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불타는 석가래가 비오듯 쏟아져 내려 바닥은 뜨겁게 달궈져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대감마님 대감마님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바닥을 기어서 대감이 주무시는 방 쪽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약 기운에 취해 깊이 잠든 대감은 이미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급히 달려가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젖은 이불을 펼쳐 대감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고 분이는 본능적으로 대감의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불타는 나무 조각들을 등으로 받아냈습니다. 옷이 타들어가고 살이 익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은 채 대감을 보호했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대감마님 분이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대감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분이는 대감을 젖은 이불로 단단히 감싸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화마는 마치 먹이를 놓치기 싫은 맹수처럼 그녀의 치맛자락과 머리카락을 태우며 위협했고 그녀의 얼굴과 팔은 이미 붉은 불길에 그을리고 대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안채방 마루 끝에 도달했을 때 마당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나왔다. 분이가 대감마님을 모시고 나왔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인 몇몇이 급히 달려들어 대감과 분이를 마당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그 직후 굉음과 함께 안채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눈밭 위에 쓰러진 분이는 고통 속에서도 대감이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대감의 옷자락을 잡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불을 껐지만 날이 밝았을 때 김대감의 집 안채는 시커먼 재와 숯덩이만 남긴 채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랑채와 행랑채는 무사하여 대감과 식솔들은 거처를 옮길 수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과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대감을 살폈는데 대감은 다행히 연기를 조금 마시고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젖은 이불 덕분에 큰 화를 면한 것이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얼굴과 상반신의 화상이 너무 심하여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리도 모진 고통을 감당했는지 붕대로 온몸을 감은 채 누워있는 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열에 시달렸고
곁을 지키던 다른 하녀들은 그녀의 망가진 얼굴을 보며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고운 마음씨만큼이나 단정했던 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붉고 울퉁불퉁한 상처만이 남아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정신을 차린 김대감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전해 듣고는 맨발로 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대감은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고 누워있는 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무서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작은 여인.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에 대감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 이 목숨이 무엇이라고 네가 이리도 귀한 몸을 상하게 했단 말이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대감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신음하던 분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 마님, 무사 하십니까? 자신의 끔찍한 고통보다 주인의 안위를 먼저 묻는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감은 분이의 성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무사하다. 내 덕분에 살았다. 네가 나를 살렸다. 대감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분이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언 땅이 녹아내리는 봄이 찾아왔지만 김대감의 집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안채를 다시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기에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요란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긴 치료 끝에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으나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붕대를 푼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뜨려 버렸고 그날 이후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며 그 누구와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되어 그녀의 왼쪽 뺨부터 목덜미 그리고 어깨까지 흉측하게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밤이 깊어서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수줍게 웃기도 했던 처녀였으나 이제는 물가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처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버린 석가래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감을 구했다는 자부심보다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괴물이 되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불길 속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라며 흐느끼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대감의 귀에까지 들려오곤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의 생각은 분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감은 매일같이 좋은 약재와 음식을 구해 분이의 방 앞에 놓아두게 했고 틈만 나면 문 밖에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대감의 눈에 비친 분이는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옥 같은 불길 속으로 뛰어든 고귀한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녀의 흉터를 볼 때마다 혐오감은커녕 가슴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고마움과 애틋함, 그리고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집안의 모든 하인과 식솔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대감은 근엄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본 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내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불렀다. 이번 화재로 내 목숨을 구한 분이를 나는 이제부터 이 집의 안방마님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곧 길이를 택해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해라. 대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 한들 천한 신분의 몸종을, 그것도 화상을 입어 얼굴이 일그러진 여인을 양반가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집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은혜를 갚는 것은 마땅하나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고 가문의 채통 또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조아리며 집사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뜻은 쇠처럼 단단하여 굽혀질 줄을 몰랐습니다. 채통이라 했느냐 불길 속에서 주인을 구하고 제 몸을 불사른 그 충심보다 더 높은 채통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얼굴이 곱고 가문이 좋은들 위급할 때 도망치는 마음보다 얼굴은 상했어도 목숨을 걸고 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내게는 천만금보다 귀하다. 대감의 호통에 하인들은 감히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혼례를 앞둔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급기야는 이웃 마을에 살던 대감의 먼 친척, 벌되는 최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호시탐탐 김대감의 재산과 안방마님 자리를 노리던 욕심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 그 천한 것이 감히 대감마님을 홀려 내 이 꼴은 절대 못 본다 하며 펄펄 뛰었고 즉시 하인들을 대동하여 가마를 타고 김대감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최씨 부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문입니까? 귀신 씌었다는 소리가 돌기에 내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대감을 만나자마자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도 비꼬는 말투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첩으로 들이는 것도 과한데 정실이라니요.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지도 않으십니까? 더구나 그 흉측한 얼굴을 하고 손님들을 어찌 맞이하려 하십니까? 김대감은 불청객의 등장에 눈살을 찌푸리며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부인, 말씀 삼가시오. 내 사람을 보는 눈은 외양에 있지 않고 심지에 있어. 분이는 내 목숨을 2번 살린 사람이요. 한 번은 불 속에서 육신을 건졌고 또 한 번은 그 희생을 통해 내 마음에 사람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소. 하지만 최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시 충격으로 판단이 흐려지신 게지요. 그따위 흉물이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집안에 들어오는 복도 놀라서 달아날 것입니다. 대감과의 언쟁에서 말이 통하지 않자 최씨 부인은 방향을 바꿔 분이가 머무는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최씨 부인은 분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자마자 과장되게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소문보다 더 끔찍하구나. 네가 정녕 양반가의 안방마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울도 안 보고 사느냐.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씨 부인은 분이 앞에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주제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구나.
대감마님은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시는 것뿐인데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다니. 내 꼴을 봐라. 밤중에 보면 귀신이라 하여 기절할 판인데 대감마님 곁에 누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느냐. 네가 진정 대감마님을 위한다면 쥐 죽은 듯이 떠나거나 평생 종으로만 살아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 분이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바닥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분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최 씨 부인의 모진 말들이 하나하나 사실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흉측한 괴물이야. 내가 대감마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야.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의 기가 꺾인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잘 생각해라. 대감마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분이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분이가 저녁상도 물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방 앞에서 분이야, 안에 있느냐 하고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방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흥건했습니다. 대감은 직감적으로 최 씨 부인이 다녀간 뒤 사달이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감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렁였지만 애써 억누르며 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녀갔다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볼 줄 알지 알맹이는 볼 줄 모르는 위인이다. 대감이 부드럽게 달랬지만 분이는 이불 속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분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분이를 감싸고 있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려 했지만 분이는 필사적으로 이불자락을 붙잡으며 저항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애원하는 듯한 거부는 대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대감은 억지로 이불을 뺏는 대신 그 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귀하게 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나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혼례 준비를 서두를 것이다.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내 사람이다. 대감이 방을 나간 뒤에도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대감의 따뜻한 진심은 고마웠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최 씨 부인의 독설은 그녀를 뚫어매는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분이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만이 대감의 명예를 지키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서툰 글씨로 짧은 편지를 남기고 진보다리 하나만을 든 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흐릿했고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기와 지붕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옷가지 몇 벌을 챙긴 조촐한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숨죽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대감마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집안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말이 귓가에 맴돌아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충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딛는 발자국마다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지만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분이의 둥근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억지로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대감을 구해내고 다시 살아난 이 집 마당 구석구석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떠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흉측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면 대감마님이 훌륭한 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번듯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좋은 분 만나 백년해로 하시옵소서. 분이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대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풀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를 가려느냐. 그때 빗장을 잡으려던 분이의 손이 멈칫했고 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대문 옆 행랑채 기둥 뒤에서 늙은 하인 박 노인이 빗자루를 든 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 집에서 3대를 섬겨온 터태감 같은 존재로 평소 과묵하지만 속정이 깊어 분이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분이의 손에 들린 보따리와 퉁퉁 부은 눈을 번갈아 보더니 모든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분이는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범, 저는 가야 해요. 저 같은 것이 안방을 차지하면 대감마님 앞길이 막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집안 망신이라고 수군댈 거예요. 분이는 흐느끼며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구석에 놓인 장독대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저 장독대를 보아라. 저기 있는 저 못생기고 투박한 옹기 항아리 말이다. 겉은 거칠고 볼품없어도 저 안에 든 간장 맛이 이 집안 음식 맛을 다 낸단다. 뚜껑이 좀 깨지고 겉이 그을렸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장맛이 변하더냐. 박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뼈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릇이 화려하다고 맹물을 담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고, 그릇이 좀 상했어도 그 안에 진국이 담겨 있으면 그게 보물인 게다. 대감마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네 껍데기가 아니라 네 속 알맹이를 보셨기 때문인 것을 어찌 너는 그리도 스스로를 낮추느냐. 박노인의 말에 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을 때 안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대감의 호통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거기 누구냐. 지금 당장 그 발길을 멈추지 못할까. 김대감은 잠옷바람에 겉옷만 대충 걸친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대감은 밤새 분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놀라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분이를 발견한 대감의 눈에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네가 정녕 나를 이리도 비참하게 만들 셈이냐.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내 곁에 두기 위함이지. 세상 밖으로 내쫓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고작 세상 사람들의 헛소리에 흔들릴 만큼 가벼워 보였더란 말이냐. 대감의 꾸지람은 준엄했지만 그 이면에는 분이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이는 대감의 진심 어린 호통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사랑채에 머물고 있던 최 씨 부인도 부스스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분이에게 독서를 퍼붓고는 분이가 제 발로 나가기를 기다리며 밤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당의 상황을 본 최 씨 부인은 짐짓 놀란 척하며 다가왔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대감마님, 새벽부터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저 아이가 제 분수를 알고 떠나려나 본데 왜 굳이 잡아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십니까?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보내주시지요. 최 씨 부인의 뻔뻔한 태도에 대감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부인, 어제 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다 알고 있소. 내 집안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모자라. 내 사람을 내쫓으려 하다니 참으로 무례하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무례라니요. 저는 다 대감마님과 이 집안을 위해 충언을 드린 겁니다. 저런 흉물을 안방에 앉혀두면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대감은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최 씨 부인의 그 비뚤어진 마음과 분이의 자격지심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박노인과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박노인, 지금 당장 광에 가서 내가 아끼던 자개암과 지난번 화재 때 불에 그을려 구석에 처박아둔 나무 상자를 가져오게.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정 이 집안의 안주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인지를 가려내겠네. 잠시 후 박노인이 2개의 상자를 마루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오색 찬란한 자개가 박혀 있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매끈한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리고 여기저기 갈라져 볼품없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마당을 비추자 자개암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검은 상자는 마치 숫덩이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하인들과 최 씨 부인, 그리고 분이를 모두 마루 앞으로 모이게 한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 2개의 상자가 있다. 너희 눈에는 어느 것이 더 귀해 보이느냐? 최 씨 부인은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화려한 자개암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저 자개암이지요. 딱 봐도 귀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고 대감마님 댁의 격식에 어울리는 물건 아닙니까? 저 옆에 있는 숫덩이는 땔감으로 놨어야지. 어찌 감히 마루 위에 올리셨습니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자개암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주변의 하인들도 겉보기에 화려한 자개암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돌려 웅크리고 있는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분이 너는 어떠냐? 너도 저 자개암이 더 귀해 보이느냐?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2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자개암이 아니라 불에 그을려 상처투성이가 된 검은 나무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상자의 모습이 마치 화마를 입은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상자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검은 상자가 마음이 쓰입니다. 불길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것 같아서. 비록 겉은 탔지만 속은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상자가 더 귀해 보입니다. 대감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열어보자꾸나. 대감은 먼저 최 씨 부인이 선택한 화려한 자개암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며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지푸라기와 먼지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쓸모없는 쓰레기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대감은 분이가 선택한 검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옥새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들,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뱁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겉은 불에 타서 볼품 없어졌지만 그 단단한 나무가 불길 속에서도 내용물을 완벽하게 지켜낸 덕분에 집안의 보물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와하고 탄성을 질렀고 박노인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감은 검은 상자에서 옥새를 꺼내 들고 최씨 부인과 하인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자개함이 귀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썩은 지푸라기만 담고 있을 뿐이다. 허나 이 검은 상자는 자신의 몸을 태워 가문의 보물을 지켜냈다. 겉모습이 망가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졌더냐. 오히려 그 희생 덕분에 더 귀하고 성스러운 물건이 된 것이다. 대감의 시선은 정확하게 최씨 부인을 꿰뚫고 있었고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감은 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검은 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분이야, 네가 바로 이 상자와 같다. 너는 내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피부를 불길에 내어주고 내 목숨을 지켜냈다. 그러니 너야말로 이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껍데기는 세월이 가면 낡고 변하지만 너의 그 고귀한 희생과 마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대감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렸고 그녀는 대감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퍼지며 새벽의 차가운 안개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잔치 준비를 다시 서두르라 일렀고 더 이상 그 누구도 분이의 자격에 대해 의심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자신의 얕은 생각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그머니 뒷걸음질 처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선 대감과 분이의 모습 위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렸고 분이의 일그러진 얼굴도 그 햇살 아래에서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닌 찬란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봄의 절정을 알리던 어느 따스한 날, 김대감의 집에서는 마침내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대감과 분이의 혼례를 알리는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새 옷을 꺼내 입고 대감댁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분의 차이나 외모를 두고 수군거렸을 사람들도 검은 나무 상자의 교훈을 전해 듣고는 모두 숙연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고운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대례청에 섰는데 화려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 반쪽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화장을 해주는 수모가 흉터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분을 바르려 했으나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대감마님을 지켜낸 훈장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분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감을 마주 보았고 대감은 그런 분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녀를 보는 듯한 벅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릴 때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함께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분이는 정식으로 김대감 댁의 안방마님이 되어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도 흉터가 있는 마님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혹시나 성격이 괴팍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분이는 아랫사람을 부릴 때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자신이 몸종으로 일했던 시절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인들의 끼니와 잠자리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행랑채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넉넉히 내어주었고 아픈 하인이 있으면 의원을 불러 보이며 친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안채가 다시 지어지고 집안의 기틀이 잡히면서 김대감의 집은 예전보다 더욱 윤택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분이는 화려한 장식이나 비단 옷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신 곡간을 열어 흉년이 든 해에는 마을에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불길 속에서 살아난 것은 덤으로 얻은 목숨이니 남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분이의 덕행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더 이상 혀를 차거나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을 담아 허리를 숙이며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낯선 장사치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대감댁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어린아이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분이의 얼굴을 보고는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장사치는 기겁을 하며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하며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수치심에 화를 내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상황이었지만 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돛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달콤한 곶감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내 얼굴이 무섭게 생겼지. 이 할미가 젊었을 때 아주 무서운 불도깨비랑 싸워서 이 집을 지켰단다. 이건 그때 불도깨비가 남기고 간 영광의 자국이란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단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곶감을 받아들고는 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분이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따뜻해서였는지 아이는 곧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으며 분이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사치는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관직에 나아가서도 집안일은 전적으로 분이에게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밖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대감은 언제나 안채로 들어와 분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삶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대감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곤 했습니다. 대감은 부인의 말 한마디가 100권의 책보다 낫소.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가장 훌륭한 스승이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늦게 생겼지만 그 늦둥이 아이들 또한 어머니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로 여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새는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김대감의 집은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크고 작은 대소사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흉터투성이의 안방마님은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을 비롯하여 한때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 분이의 넉넉한 품 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아픔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남은 것은 오직 단단하게 여문 사랑과 신뢰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붉게 물든 단풍이 마당에 낙엽되어 쌓이고 서쪽 하늘이 황금빛 노을로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김대감과 분이는 안채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진 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분이는 대감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렁 댕그렁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고 마당을 쓰는 하인의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문득 분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 화마가 남긴 흉터는 이제 깊은 주름살 속에 파묻혀 희미해져 있었고 그 위로 온화하고 자애로운 세월의 흔적이 덮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을 들어 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 옛날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소. 만약 그때 도망쳤더라면 저 고운 얼굴을 잃지 않았을 텐데. 대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은 잃었으나 대감마님을 얻었고 고운 피부는 잃었으나 진정한 마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제게는 이 흉터가 대감마님과 저를 이어준 붉은 실과도 같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분이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눈동자는 노을빛을 받아 호수처럼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눈에는 지금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오. 저기 지는 해보다, 피어나는 꽃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붉고 향기롭소. 두 노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마당에 살포시 내려앉을 때까지 그들의 잡은 손은 풀어질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김대감의 집에도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잠들고 개울물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깊은 밤.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어 꽃이 되었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단한 하루를 마친 여러분도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 켜두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아픔 없는 세상에서 고운님 만나 행복하시기를 빌며